청나라 태조 누르하치는 왕건의 후손이라는 지붕유설. 중국의 금나라를 일으킨 완한씨는 본래 고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대우해 침략하거나 횡포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의주는 본래 고려의 땅인데 요나라에 함락됐지만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자 이 땅을 고려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의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숙신, 음루, 말갈 등으로 불리면서 우리의 북방에서 국경을 맞대고 살아왔던 여진은 도대체 우리 민족과 무슨 사이일까요?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우리 민족과 여진족의 연관성을 언급하는데 그는 남만주의 여진족인 건주여진의 추장누추, 즉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고려왕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은 지봉 이수광이 세 차례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얻은 국제적 견문과 폭넓은 학식을 바탕으로 광해군 5년인 1614년에 간행했습니다. 20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지식과 비평을 소개하면서 17세기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교양을 집대성했는데 프랑크와 잉글리시 등 서구 문명을 소개하며 가톨릭 교리와 교황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를 다스리는 태수도 애초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마도는 종씨들이 태수를 지냈는데 그들의 조상은 우리나라 송씨였지만 그가 대마도에 들어가 성을 종으로 고쳤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도 태수 종성장을 멸하고 종씨 집안의 후손인 종이지를 대신 태수에 앉힌 뒤 평시 성을 하사했는데 도요토미 덕분에 태수가 된 평이지는 임진왜란 때 선봉을 맡아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력가를 형성한 인물도 많은데 지봉유설은 여러 책을 인용해 성왕의 아들인 임정태자가 백제 멸망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규슈 후쿠오카현의 도읍을 정하고 오치노도노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47대가 지나 임정태자의 대가 끊어지자 그 집안의 신하였던 모리씨가 땅을 물류받았는데 이 집안의 후손 모리 데루모토는 아이러니하게 임진왜란 때 조선의 차드어와 진주성 전투, 울산성 전투 등에서 큰功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속은 다른 외인들과 달리 너그럽고 느려서 우리나라 사람의 기상이 있다고들 한다고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세 동아시아 최대 전쟁인 임진왜란은 조선, 일본, 중국 등 3국과 다양한 인종이 참전한 세계대전으로 흑인도 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명나라 유정의 군대는 다국적군으로 군사 중에는 흑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수광은 남번 지역 출신 해귀에 대해 해귀의 낯빛은 매우 검어 오치를 한 것 같았으며 얼굴은 귀신 모습이었다. 형상과 체구가 커서 거의 두 길이나 되어서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고 다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난 당시 왜군들은 보물을 얻기 위해 여러 곳에 왕릉을 도굴한 바 김해의 수로왕릉 도굴도 이때 이뤄졌는데 지봉유설은 무덤을 팠더니 그 속이 매우 넓었으며 머리뼈는 물론 손발이나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고 적었습니다. 널 옆에 손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있는데 모습이 마치 산 사람 같았고 나이는 20세쯤 되었고 무덤 밖에 내다 놓았더니 즉시사 가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조선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임난 때 이수광이 방어사의 종사관 신분으로 경상도에 갔을 때 경상도 군사는 평상시 10만 명에 달했지만 모두 흩어져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날을 두고 군사를 불러 모아 겨우 수백 명의 보병만 소집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이수광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고려대 홍건적 14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개경을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은 각도의 군사 20만 명을 합쳐 이들을 평정했다. 지금 조선의 국력은 임진년에 비할 만한 정도도 못 되니 한심한 노릇이다. 한양에 거주하는 인구는 겨우 수만 호에 불과했는데 조선을 개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을 때 겨우 8,000호가 살았고 전성기에도 8만 호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임난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한나라의 수도였지만 10만에서 20만 명 남짓의 인구가 서울에 모여 살았던 것인데 고려시대 개성만 하더라도 민호가 13만 호나 됐다고 이수광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흰 옷을 즐겨 입는 민족, 즉 백의 민족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붉은색을 주로 착용했고 조선 초기에는 오히려 흰 옷 입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관리는 물론 관직이 없는 선비들도 나들이를 할 때는 붉은색 외투를 입었는데 계림지에도 고려 사람은 옷감에 물을 잘 들였다. 붉은빛과 자줏빛 물을 더욱 잘 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명종 20년인 1565년 이후 국상을 여러 번 치르면서 흰옷을 계속 입게 되면서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 이수광은 온 나라 안이 모두 흰옷을 걸치고 있어 중국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천의 나라로 경기도와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온천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온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습니다. 눈병을 앓았던 세종대왕은 내시에게 명해 전국의 온천물을 길어오도록 했고, 이것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천의 갈산 온천물이 가장 무거웠다는데 함유물이 제일 많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몸소 갈산 온천에 행차해 목욕을 했더니 실제로 좋은 효험이 있어 이후 갈산 온천을 최고로 쳤습니다. 명산인 금강산의 이름은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졌는데, 고려국에 태어나서 몸소 금강산 보기를 원한다는 중국 시구절이 이를 잘 입증하며 임진왜란 때 온 명나라 장수들도 금강산에 얼마나 머냐고 물었습니다.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냐 아니면 한반도에 있었냐는 조선 중기에도 논란이었는데, 지복유설은 낭낭은 평양, 임두는 강릉, 현도는 함경도 땅이라고 했습니다. 진번은 오늘날 자세한 위치를 모르는데, 당나라 현종 때의 역사가인 도우의 통전은 진번이 마땅히 요동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대개 조선의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못한 점을 나열한 것에 비해 이수광은 우리가 중국인보다 잘하는 점 4가지를 상술했는데, 첫 번째는 부인네가 절개를 지키는 점이었습니다. 미천한 사람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은 두 번째 잘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소경이 점을 잘 치는 것, 네 번째는 무사들이 활을 잘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산출되고 중국에 없는 물품으로 반들반들하고 윤택이 나는 종이인 경면지, 독제비 털로 만든 붓인 황목필, 화문석, 인형을 닮은 인삼인 양각삼 등 4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광이 베이징에 갔을 때 베트남과 유구국 사신들은 귀국의 복과 먹은 세상에서 뛰어난 품질이니 얻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수광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와 그에 대한 논평, 일화를 다수 서술했는데,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 부분이 단연 눈길을 끕니다. 이수광은 허난설원이 정자 김성립과 혼인했는데 근래 교수 작가로 제일이라고 하면서 일찍 죽었지만 시집을 남겨 세상에서 읽히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사람들이 시집을 사가지고 가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난설원은 남편과 불화했는데 강남의 푸른 푸르럭것만님은 돌아오지 않네 라는 글귀처럼 허난설원의 작품 중에는 그를 멀리하는 남편을 그리고 원망하는 작품이 많다고 이수광은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급제한 것을 소년등과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급제한 사람은 박제의 곽간으로 18세에 과거에 합격했으며, 이중 박지는 장원급제까지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적자는 이들이 20세 이전에 등과했지만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은 20세 때 합격한 한음, 이덕형 등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 이수광은 젊은 시절 대과에 급제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현상도 책은 다수 담았는데, 명종 19년인 1564년 한강에 불가사의한 생물이 출몰한 바, 크기가 되지만 하고 빛깔은 희며 길이가 한 길은 넘었으며 머리 뒤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동물은 중국에서 해돈으로 부르던 돌고래였습니다. 지북유설의 저자 이수광. 이수광은 조선시대 공조참판, 배사헌,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로 명종 18년인 1563년에 태어나 인조 6년인 1628년에 사망했습니다. 3차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고 인조반정 후 고위직을 지내며 시무책 12조를 올렸는데, 임진왜란, 정묘호란, 광해군 제위기에 정치적 갈등 같은 어려운 정국에도 당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승지, 예조참판 등을 지내다 1613년 개추복사가 일어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인조반정 후 다시 관직으로 나갔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해 이조판서가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베트남 사신들과 교유해 베트남에 그의 시문이 널리 퍼졌고, 광해군 6년인 1614년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복유설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서양 문물과 천주시대 등 천주교 교리를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조선 후기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로 사상사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오늘은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는 왕건의 후손이라는 지북유설 이야기였습니다.